기억 니은 디글리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담이고요. 오늘 그 스튜디오 녹음을 하러 오는데 하나도 날씨가 안 춥더라고요. 벌써 봄이 물씬 느껴지는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봄 아이템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스타벅스 갔더니 스프링 블렌드 커피도 나오고 다이소에 또 필요한 거 사러 갔더니 벚꽃 아이템이 잔뜩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은 낮에는 너무나 봄 같은데 밤에는 아직 너무 추워요. 그쵸? 그래서 환절기라고 부르죠. 계절이 바뀔 때 몸에 좋은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몸에 좋은 것. 바로 마늘입니다. 와.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마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매력 만점 두 분 저희 인사 듣고 시작할게요. 먼저 동영 부탁드립니다. 네, 마늘 같은 남자 이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늘 같은 건 뭘까? 자, 그럼 경준 인사 부탁드려요. 봄은 좋지만 미세먼지는 싫은 아. 경준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토크 순서는요, 바로 공정함의 결정체죠. 네, 현대 과학의 중심의 끝판왕으로 서 있는 결정체 사다리타기에 의해서 사전에 담이, 동영, 경준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아, 세 번째야. 제가 1번이니까 시간 조절을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은 굉장히 특별히 경준이 준비해온 게 있어요. 타이머인데 새롭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또 가져오셨네요. 30분 맞춰두고 저희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토크는 저의 환절기 보약이에요. 보약. 환절기 보양식? 네, 보약? 보약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주 먹기는 해요. 그런데 뭐 겨울이 올 때쯤 아니면은 이렇게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 시즌에 좀 일부러 더 많이 해먹고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알리오 올리오 만들기입니다. 혹시 집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은? 네, 저는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오일 네. 파스타 저는 잘 안 먹어가지고 네, 따로 생각보다 맞아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맞아요. 네. 그리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미지가 그렇게 약간 형성이 돼 있죠. 파스타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좀 몸에도 좋고 들어가는 재료들이 맛도 있고 해서 저는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 사실 알리올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레시피를 따라가면서 꿀팁들을 몇 개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주재료를 말씀드리자면 마늘, 올리브 오일, 올리브, 면, 소금, 그리고 매운맛을 내는 페퍼론치노, 그리고 파스타면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꿀팁 드리자면 스팸 집에 왜 아시죠? 뭐 이렇게 있죠. 자취하면. 그렇죠.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만 굴러다니는 스팸 아니죠?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저번 화도 응, 그렇고 스팸 되게 네. 좋아하시네요. 스팸이 넣으면 이게 풍미를 살려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스팸이 돼지고기랑 닭고기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돼지고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풍미를 살리는 데는 최고죠. 그래서 스팸을 미스테리어스 미트라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는 알 수 없는 고기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 콜라 제조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 스팸을 1인분의 작은 사이즈 반통 정도만 넣어보세요. 그러시면 더 뭔가 신경 쓴 요리 같은 느낌도 들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올리오 뭐야, 그래서 뭐 마늘이랑 뭐 들어간 건더기가 없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팸 넣으면 또 그게 보충이 되더라고요. 고기가 들어가니까. 저의 레시피는 사실 몸에 좋은 마늘과 올리브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왕창 많이 넣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래도 네. 약간 대중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1인분에 마늘 그 한 통, 두 통 이렇게 동그라미 마늘 그거 한 2개 정도를 이상 넣어요. 근데 그게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으시겠지만 네. 까서 편마늘로 잘라놓으면 이걸 1인분으로 넣는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정말 옥녀 같은 느낌으로.
사람이 되고자. 아, 네. 네, 사람이 되고자. 엄마 인간이 되라고. 저희 아버지도 저 마늘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 그렇게 구울 때 그렇게 마늘만 엄청 음. 구워서 많이 먹으면 아버지가 저놈 저거 사람이 덜 돼서 그렇다고 맨날 타박했었는데 아, 그래요. 어른들이 자주 쓰는 드립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마늘 아주 왕창 넣어 먹고 있고요. 아니면 편마늘이랑 같이 다진 마늘까지 조금 더 넣으면 풍미를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도 넣고 다진 것도 넣고. 네, 네. 정말 마늘 범벅이네요. 완전 갈릭 러버. 네, 사랑합니다 마늘. 네. 입냄새 주의. 네. 뭐 양치. 네. 네. 네, 만드는 방법은 우선 면은 미리 삶아 두시고요. 삶은 물에 소금을 넣어 주세요. 그래서 화력에 따라서 적당히 이거 사실 심이 약간 살아있는 정도로 가장 선호하시는데 그거를 알단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알단테로 익히려면 화력에 따라 한 8분에서 10분 정도로 익히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면수라고 하죠. 면을 끓인 물을 다 버리시지 마시고 나중에 양념이랑 면이 같이 조화를 이룰 적에 넣어주시는 또 타임이 있어요. 그때 활용하시면 더 좋은데 전 이걸 자주 깜빡하고 버려요. 뭐 어쩌겠어. 그러면 그냥 맹물에 소금을 조금 타야죠. 뭐 이렇게 끝났다. 레시피대로 못했다. 이렇게까지 뭐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네요. 네,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이미 뭐 어떡할 거야. 수채 구멍을 뜯을 거 어떡할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뭐 복잡한 거 많은 네. 아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아, 예. 갑자기? 예. 갑자기. 그래서 뭐 복잡한 거 많은 인생에 굳이 이것까지 그렇게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자, 그래서 조금 담아 두세요. 깜빡하지 않으시면. 첫 번째는 올리브유를 넉넉히 좀 두른 팬에 그냥 마늘 넣지 마시고요. 올리브유를 좀 따뜻하게 뜨겁게 달궈주신 다음에 마늘을 추척할 때 약간 치직치직 하는 소리가 나시면은 성공. 오케이, 잘했다. 100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볶아요? 하신다면 갈색이 살짝 변했을 때, 네, 갈색으로 살짝 터닝할 때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그럼 마늘 기름인 거네요, 이거? 그렇죠. 이거랑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 넣으면 파기름 돼요. 파기름, 고추기름 내듯이 그렇죠. 비슷한 정도로 볶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순두부찌개 할 때 이렇게 그 고추기름 내고 뭐 짬뽕 할 때 파기름 내듯이 하시면 되는데 저의 팁은 그 팬을 그냥 넓적한 상태로 두지 마시고 그 손잡이를 들어서 살짝 이렇게 기울이시면 기름이 밑에 쪽으로 모이잖아요. 거기다가 마늘이 들어가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튀기듯이 잘 볶으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찹찹찹 잘 썰어두신 올리브랑 다진 마늘 그리고 페퍼론치노를 넣고 조금 볶다가 아까 삶아두신 면 있잖아요. 그거를 넣기 전에 물을 먼저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보글보글 한 차례 끓여주시면 저는 이게 더 풍미가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을 넣으실 때는 1인분 기준으로 할 때 밥그릇 이게 사이즈 좀 비슷하잖아요. 집집마다 3분의 2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드린 삶아둔 면을 넣고 같이 볶아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이게 파스타? 오일 파스타?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굉장한 음식 같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스팸 말고 다른 것을 넣으셔도 돼요. 이게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입에 맞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것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먹을 거라면 어떻게 담든 상관이 없죠. 근데 친구가 놀러 왔다. 그럴 때는 플레이팅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굉장히 고급진 요리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간단한 꿀팁인데 파슬리 가루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파슬리 가루를 저는 볶을 때 넣기도 하거든요. 한 번에 같이. 근데 올리브 넣을 때 같이 넣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위에 뿌려주시는 게 색감적으로 그냥 더 예쁘더라고요. 녹색이죠? 네네. 초록색. 네네.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 써요. 마트에서 한 3,000원 안팎으로 구매 가능하실 텐데 이거 하나 사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집에 뭐 딸기나 방울토마토 같은 거 있으실 때도 살짝 반으로 잘라서 왜냐면 빨간색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가로 말고 세로로 잘라야 돼요. 가로 하면 또 뭐 본인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렇죠. 패턴을 만나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셔도 돼요. 뭐 인생 뭐 있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어렵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레이팅을 해주시면 색감적으로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룸메가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해 먹었어요. 그런데 양송이를 또 이번에 샀거든요. 그 양송이를 같이 넣어서 볶으셔도 돼요. 파스타에. 근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다른 요리처럼 해보고 싶어서 양송이랑 같이 뭐 편마늘, 올리브유, 양파 정도만 넣어서 살짝 볶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요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타 드실 때 같이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밥 반찬으로 드실 때도 저 밥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 반찬으로 드실 때도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접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대접할 때 양송이나 양파를 넣으면 웬만하면 그렇지. 그쵸 맛있어요. 그리고 건더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파스타에 또 식감도 좋고 그렇죠. 모양도 예뻐요. 양송이가 은근히 살짝 독특하잖아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네. 좋아요. 색깔도 좋고 열리라는 야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열리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는 오늘 토크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다음 순서는 누구시죠? 다음은 접니다. 동영이요. 네, 웃다가 지금 이동희 작가입니다. 목이 사례가 순간 네. 목이 가는 걸 보고 약간 웃겨가지고 저는 방금 이제 맛있게 레시피를 또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건 또 저 작가답게 마늘과 관련해서 유래, 어원, 기원 그리고 배경 같은 걸 더불어서 시간이 되면 좀 재밌는 이야기도 더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늘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의성마늘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의 유래는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던지는 부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 순백색의 부케 그게 역시 고대 그리스인의 화관에서 유래를 했는데 거기에는 마늘 거기에요? 그리고 톡 쏘는 맛의 약초도 들어있었대요. 부케. 되게 의외네. 네. 그럼 결혼식 길어지면 되게 손에 냄새 배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부케 잘못 던지면 머리에 마늘 띵 이렇게. 그 이유가 근데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재밌는데 질투심 많은 혼령을 쫓기 위한 용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드라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마늘로 뭘 쫓는다고 하면 근데 질투심 많은 혼령을 쫓기 위해서 부케 마늘 사용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흥미로웠던 게 또 우리나라도 뭐 동짓날에 팥죽 계피로 악기 쫓고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맵거나 향이 있는 향신료들로 그런 악기나 원령을 쫓아낸다는 의미는 약간 동서양 동일하죠? 막론하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어디서 본 것 같아 먹은 것 같아 하면 다 튀기고 굽고 볶고 이게 재료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것도 또 겹치네요. 근데 꼭 그렇게 약간 매운 느낌 나는 걸로 그 소재를 선정했다는 게 강하니까 그런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무서움이나 이런 게 인간 심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운 음식 잘 안 드시는. 네, 맵다는 건 맛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고통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통증이잖아요. 사실은 그 통증이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를 처치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단맛을 주는 건 좀 그죠. 뭐 초콜릿으로 뭘 쫓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단 걸로는 사랑을 표현하고 매운 걸로는 귀신 쫓아내고.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우리가 사과를 나라마다? 걸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헌을 한번 봤어요. 네. 마늘의 원산지는 또 다른 문헌에서 중앙아시아나 이집트로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마늘이라고요.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이제 이집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늘을 스테미너 식품으로 애용했다고 해요. 지금은 되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때 기원전 2500년경 축조된 그 피라미드 벽면에 보면 피라미드를 쌓은 노예들에게 나누어준 마늘 개수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갈릭페이네요. 갈릭페이. 갈릭페이. 일하자 먹어라. 갈릭. 그렇죠. 뭐 수당처럼 노예들의 체력을 뒷받침하는 영양식으로 마늘이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 드링크 주듯이 시험 기간에 맞아요. 마치 그런 바카스 선물하듯이 이거 먹고 하식스. 이거 먹고 한 단 더 올려라. 약간 이런 느낌. 그 불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늘의 어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또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설입니다. 빠밤. 자, 마늘은 중국 한자가 기원한 단어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설명한 책을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 명나라 때 본초학자 이시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학술적이네. 네, 본초라는 건 뿌리 본자에 풀초자를 쓰는데 고대 그리스나 중세 유럽의 약초학에서 사용된 약초도 본초. 우리가 흔히 본초. 허브라고 하는 것도 이 본초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 본초는 생명체에 대한 양생, 치료, 예방에 제공되는 천연 약물을 바로 만드는데 천연 약물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본초를 연구한 본초학자 이시진이라는 이분이 혼자 힘으로 무려 30년에 걸쳐서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 그거 저희 집에 있어요. 진짜? 아빠가 가끔 보세요. 우와. 그래서 난 계속 생각해서 본초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뭐지? 본초 강목 이러고 있었거든요. 진짜. 오, 대단하시네요. 동의보감 같은 건 보통 있을 수 있는데 본초 그것도 있어. 강목까지는 동의보감도. 그러니까 담이 아버님 한의사 하시나요? 약사나 네, 아니 아니시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나는 네, 자연인이다. 저희 아버지가 네. 자연인이세요? 아니 자연인은 아니시죠. 네. 자연인은 아니신데 세미. 약간 그러니까 뭐 네. 주말농장 같은 거 하세요. 세미. 자연인이 뭐야? 세미 자연인. 영어 이름 같다요. 세미라고 하니까. 하프 자연인. 쌤이랑 자연인 너무 안 어울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말농장 같이 하이브리드. 근처에 이제 이렇게 집에 되어 있고 네. 같이 종종 가세요. 그래서 아. 거기서 이것저것 뭐 몸에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좀 하시고 김장용 김치 거기 재료를 다 거기서 저희는 해요. 웬만한 거. 이게 되게 좋아요. 순수 자연인까지는 엄청 아닌데 이제 좋아요. 자연을 지향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죠. 네네네. 그리고 또 잘 키우시고 또. 책이랑 이것을 구비해 놨다는 것은 보다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상식 어떤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는 상태에서 제대로 하시는 거니까. 목화도 작년에 키우셨어요. 예뻐서 목화꽃을 보시겠다고. 엄마가 꽃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화꽃 되게 예쁘잖아요. 네. 하얗게. 그래서 그거 또 심으시고 대단하시다. 그러세요. 이러다 소모토 자식. 아니, 그 정도 양이 안 된대. 네. 내가 물어봤어. 문익점 할 정도는 안 된다. 안 네. 된다. 네, 문익재 선생님 감사하고요. 자, 그런 이제 담이 아버님께서 우리 그 보시는 본초 강목 이 약학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허준의 동의보감도 익숙한데 사실 본초 강목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다면. 근데 제가 또 전지적 작가 시점을 봤는데 작가니까 30년 걸쳐서 혼자 원고를 고치는 일에만 3차례나 했다고 해요. 이 책이. 그래서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명세종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또 불로장생을 그렇게 꿈꿨어요. 그래서 역시 그분 황제만 되면 다 불로장생하려고. 진시황처럼. 네. 그래서 그 황제가 또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채용했기 때문에 이 책이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총 52권이라고 합니다. 1596년에 간행이 되었고 이제 혼자서 끝내 완성한 바로 그 대단한 책 본초 강목에 총 1892종의 약재가 망라에 있는데 마늘이 바로 그중 하나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본초 강목에 따르면 산에서 나는 마늘을 산산, 들에서 나는 것을 야산, 재배한 것을 산이라 하였다. 산이라고도 한다. 그냥 이렇게. 후에 서역에서 토리 굵은 대산이 들어오게 되어 전부터 있었던 산을 소산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질환에 마늘이 효용이 있다는 걸 또 기록을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초 강목에 보면 마늘에 대한 어떤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많이 기록이 돼 있대요. 약재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먹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렇죠. 효능이 좋아서 그만큼 영양가가 좋다는 거고요. 이후에 1610년에 간행된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대산을 마늘, 소산을 족지, 야산을 달랑괴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랑괴는 달래의 옛말이라고 해요. 네, 아시죠?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그때 그 달래입니다. 근데 제가 소산을 족지라고 한다는 부분을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산달래라는 풀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라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출처의 글에서 찾았고 다른 검색으로는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지식인에서 더 궁금하신 분 족지 주세요라고. 네.
달래를 찾을 때도 도서관에서 대출하려는데 번호 달래요. 뭐 이런 글만 나와서 더 이상 찾는 걸 그쵸. 포기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설인데요. 시간을 이제 조절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설까지 한번 해볼게요. 짧습니다. 빠밤. 빠밤. 자, 몽골어에서 망끼르라고 합니다. 망끼르. 이 알바름 발음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발음 제가 르 발음 잘 안 되는데 망끼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쌍기역 GG 쌍기역이 지지. 탈락된 만일 MANIR에서 마늘로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성 마늘 박물관 홈페이지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원을 자.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몽골어까지 나오고. 그렇죠. 네. 이제 마늘의 어원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 설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빠밤. 세 번째입니다. 명물 기략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네, 음. 제가 또 많이 찾아봤어요. 네. 1842년에 태어나서 1914년에 돌아가신 황필수 선생님이 또 쓰신 대한민국이라면 관심을 가지면 좋을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종 사물의 명칭을 고증해서 1870년에 펴낸 책인데 이름이 있는 각종 사물에 대해서 한자어로 표제어를 쓰고 그 아래에 그 한자어의 우리말 뜻을 밝힌 한자와 한글 어휘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사전 편찬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말모이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셨는데 이런 명물기략이라는 책도 있고 황필수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명물기략에 이렇게 나옵니다. 맛이 매우 맵다 하여 몹시 매울 날 그 한자예요. 몹시 매울 날자를 썼는데 맛이 매우 날함으로 맹날 사나울 맹자를 써서 맹날이라 이것이 변하여 마랄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마늘이 되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맥날 음. 맥도날드 생각났어요. 아. 저는 맥날. 그거를 소리 나는 대로 하면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 사나울 맹날. 맹자, 네네. 맹수할 때 그 맥날, 맹자에 맥날. 랄, 지랄할 때 날짜입니다. 예, 그래서 맥날. 사나울 맹에 쉽지 않다. 맥도날드는 몹시 매울 날. 산업계 맥- 칼로리가 날. 높죠. 그렇죠. 맥도날드는. 네. 몹시 매울 날 맹날. 네. 맥날. 자, 마늘의 어원 유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가요 그러면? 네. 네. 저는 또 이제 마늘의 이것저것 음. 궁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찾아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마늘은 구워 먹어야 좋을까 생으로 먹어야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효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의외네요. 네. 음.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걸 뭐 구워 먹든 생으로 먹든 살아남는다. 네, 효능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아, 다만 구워 먹을 경우 마늘의 독특한 향을 내는 효소가 파괴되어 냄새가 나지 않을 뿐이라고 네. 합니다. 감자 같지 않아요? 마늘 네. 구우면? 구운 거 음.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늘이 효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리 음. 하신 것처럼 이제 이집트 노예들도 갈릭페이를 부렸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효능이 좋은데 그 시중에 파는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있죠. 아로나민 골드. 네, 아로나민 골드. 그게 이제 이 마늘과 같다. 그 성분이 그걸로 만들어진 거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알리신? 성분인데, 네, 여러 전문 용어 물질과 오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알리신.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의 지방, 당,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물질로 변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알리신 아까 이 앞서서 구워 먹어야 좋을까 생으로 먹어야 좋을까 네. 아무 차이 없다고 네. 하셨는데 약간의 있나요? 그러니까 알리신 성분이 매운맛이 나는 걸 조금 감화시키는 게 구워 먹을 때 그래서 향도 안 나고 약간 그렇다곤 그런 해요. 건가? 네. 그래서 비타민 B1의 경우 단독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일정량 이상은 흡수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 많이들 알고 있죠. 네. 네, 네네. 일정량 이상 몸에서 안 받는다고. 근데 이 알리신과 결합을 하면 활성 비타민 B1으로 변해서 단독 흡수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체내에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풀충전. 네, 활력을 풀충전시켜주는 콜라보레이션? 보조제 역할을 마늘이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약국에서 피로 회복 및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로나민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로나민이 바로 활성 비타민 B1 알리티아민을 화학 합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기와 함께 아로나민을 구워 먹고 있었던 거죠. 네. 단 고기 때 말씀드린 벤조피렌은 언제나 조심해서 벤조피렌. 네. 타면 나온다는 거죠. 벤조피렌. 까맣게 타면. 네. 아로나민에 벤조피렌 묻혀 드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아깝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구워 드시길 바라고.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비타민 B1 섭취가 되게 필연적으로 부족해서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걸리는 각기병에 많이 걸리는데 오랜만에 듣는 각기병, 네. 구루병 이런 거 네. 그 비타민별로 연결해서 막 시험에 나왔던. 시험에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도 각기병, 구루병만 지금 기억이 나요. A 야맹증. 네. A야. 나 그 세트 간호학도 공부했는데 전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ABCD. 세트가 있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아시아권 나라들보다 각기병이 적은 이유도 바로 이 마늘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치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도 여러 음식에도 다 있었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늘 음식 맛은 마늘이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이게 건강상에도 이렇게 이로움이 상당한지는 네, 저도 음.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요. 기타 마늘의 효능을 알려드리자면 네.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이제 피가 네. 기름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혈관을 막게 하는 혈전이 발생해요. 소위 말해서 피떡이라고 하는데. 피떡. 네. 하지만 마늘에는 이 피떡이라 말하는 혈액에 섬유소용의 작용 성분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피를 끈적끈적하지 않게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네요. 맑게 그러면.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어느 날 갑자기 훅 마늘.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미역국에 마늘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 네. 저희 혈액순환에. 집은 그렇게 먹어요. 이렇게 완전- 마늘 약간 으깨서 넣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약간 넣긴 하죠. 네. 왕창 넣어서 먹으면 또 몸에 엄청 좋겠네요. 그럼 근데 너무 아리지 않. 네, 어쨌든 그리고 볶아서 아리 볶아서 처음에 볶잖아요. 아리아리 볶을 때. 쓰리쓰리.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 그 남성들에게 중요한 대목인데 네. 마늘은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남성의 성기능을 높이는 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연인데요. 아연이 아연. 또 이제 굴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네네. 스태미너 식품에 그쵸, 아연들이 스태미너 들어가 식품이죠. 있구나. 이 아연은 성미네랄이라고 불리는데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의 함유량은 그 어떤 식물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늘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혈중 나트륨을 제거해서 혈압도 정상화시켜주고 만병통치네. 네, 진짜 슈퍼푸드예요. 췌장 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도 개선해주고 네,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에 은빛 탄환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탄환.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3월에는 양파를 먹고 5월에는 마늘을 먹어라. 그러면 그해 나머지 기간 동안 의사들이 편해질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료 쪽에서 마늘이 너무나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너무 많대요. 네. 이게 속담으로 있을 네, 정도면 그러니까 그 속담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것만 먹어도 진짜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토마토. 토마토도 엄청 좋죠. 속담에 네. 뭐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서양에 그런 게 있대요. 의사들이 토마토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오늘 패션도 굉장히 토마토 패션 입으셔. 빨간 옷 입고 오셨거든요. 빨간 빨간 동양. 옷입니다. 네. 토마토 레드. 네. 네. 아무튼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마늘, 토마토 맞아요. 이런 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늘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기름에 구워 먹거나 참기름에 이렇게 맞아요. 거의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이렇게 요즘 그릇처럼. 고깃집에도 이렇게 네네. 아예 세팅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마늘이 고기의 지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원래 칼로리가 높은 마늘의 칼로리가 더 높아져서 벤조피린보다 무서운 애였어? 네, 칼로리 폭탄이 된다고 합니다. 감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죠? 맛은 있는데 그게 이제 열량도 얘가 뭔가 도움을 많이 주는데 열량 흡수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다른 애들께 그렇게 열량을 먹으면. 이렇게 자기가 안아버리는구나. 야, 마늘이 난 도움 주는 역할이야. 근데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면 열량 흡수에도 도움을 주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고기의 지방을 어시스턴트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더 쪽쪽 그러면 빨아먹게. 저희 뭐 삼계탕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마늘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고기도 다 그런 걸 흡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름에 이렇게 닭고기 기름. 그래요? 그거는 좀 네. 근데 원래 오리나 닭에서 오리나 나오는 닭이랑 기름은 좀 약간 다르죠. 성분이 아,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마늘은 고기에 기름이 닿지 않게 바삭하게 구워 먹어야 건강하게 구워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건강하게 먹는 거 정말 번거롭죠. 네, 그쵸. 전부터. 끼니 잘 챙겨서 맛있게 먹으면 진짜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런 거만 좀 피하면서 먹으면 뭐 네. 괜찮지 않을까요?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래요. 거짓말이. 맛있을 때까지만 먹어야 정말 0칼로리인데 네. 아, 근데 맛있지 그러기 않을 쉽지 때도 않죠. 계속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뭐 연어도 한 3점 먹으면 느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만 딱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는 거지. 약간 아깝잖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엄마들이 살찌고. 그러니까 수저를 딱 놓으면 그 자제력이 있으면 살이 안 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0칼로리라는 거죠. 먹을 때도 적용되네요. 박수칠 때 떠나라. 맞아요. 그 비슷해. 약간. 모든 상황에 네. 네. 5번째로 마늘 먹으면 입 냄새가 강력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마늘이든 생마늘이든 먹고 나면 이제 입안에 마늘 천국이 되시는 건 다 알고 있죠. 마늘 천국. 이것은 마늘 빵을 먹어도 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양치를 한다 그래도 쉬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가글에도 마찬가지야. 그죠? 네네. 호흡하는 순간 마늘 향이 그대로 와요. 아무리 양치를 오래 깔끔하게 해도. 그래서 계속 마늘 냄새가 내 속에 배어서 화산처럼 터지는 그 느낌. 껌을 씹어서 단물을 삼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마늘의 이 강력한 냄새의 원인은 바로 유화아릴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유화 아릴. 네. 오늘 나왔어. 벤조피렌 이후로 계속 매 주마다. 응. 네. 그래서 입냄 네. 이 소화 중에 아리다. 잘 분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인체 내에 축적되는 농도도 높고 배출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입냄새뿐만 아니라 채취 또한 진해지는 게 이 마늘의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대책을 빨리 알려주세요. 대책. 네,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강국 미쿡의 오하이오 대학 연구팀이 생마늘을 제공한 뒤 입속 냄새를 측정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 다음에 마늘 냄새가 사라지거나 희석된 정도를 비교해봤는데요. 마늘의 톡 쏘는 성분을 완화하는데 폴리페놀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폴리페놀. 많이 네. 들어봤다 이거는 약간. 폴리페놀. 네, 음. 우리 흔히 먹는 초콜릿에도 이 폴리페놀이 네네. 많죠. 그래서 카카오 닙스. 네, 근데 그중 사과의 효능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식후에 먹는 것도 좋지만 뭐 폴리페놀 성분이 포함된 사과 레몬들을 활용하여 요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조치는 바로 우유. 아, 이건 많이 들어봤어. 네, 마늘 냄새를 우유. 무려 50% 가까이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우유를 먹거든요. 네. 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그래도 대책을 듣고 나서 알람이 울려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사실 저는 네, 대책이 네, 더 있긴 경량- 하지만 네, 2부에 경쟁- 당첨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준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면서 앞부분이 오하이오 막 나오고 해서 오하이오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대책 오하이오, 없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까지 하는 거 오하이오. 그렇죠. 네. 거기까지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닐까 해서 저는 조금 오하이오예요. 두근두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그쵸? 네. 강요해요, 막. 여러 명인 것처럼 대답해주신 동영 스페셜 땡스 보내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운전하실 때나 집안일 하실 때, 특히 빨래를 이렇게 개거나 물건 정리하실 때, 그럴 때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날씨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날씨 이제 좋아져서 밖으로 나가고 싶으셔가지고 산책 가실 때, 고를 때 이어폰 하나 탁 끼고 혼자이지만 완전히 혼자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날. 소소하게 뭔가 하고는 싶은데 적막한 건 또 싫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있죠. 저는 사실 산책할 때 그렇거든요. 음. 혼자 가는 거 좋은데 둘이 가면 편하게 딸려 계속 얘기하니까 그럴 때 이어폰 딱 끼고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누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같잖아. 네, 제자리잘. 그냥 수다 떠는 기분? 네. 대신 혼자 그렇게 듣고 있는데 혼잣말 하거나 혼자 막 피식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은 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셨는데 가시는 길에 드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 시즌이 음식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그렇습니다. 이제 녹음 전에 사전 회의 하는데 자 지금까지 저희 회차로 다뤘던 주제들 다 그때 바로 생각나서 소비했던 네. 경험들이 있다고. 저 맞아요. 마늘 쓰고서는 어제 저녁 내 친구랑 마늘 족발 먹었거든요. 네. 그런 게 엮이더라고요. 사실 자꾸 생각이 청취자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음. 저희가 우선 맨날 하고 솔선수범으로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드시고 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아직 저희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죠. 별책 부록도 같이 준비해드리니까 많이 청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자, 안녕.